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고전을 가지고 현대명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천수 천리예요. 3권이죠. 이 책은 4권으로 다 된 1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3권째 하고 있는데 3권에서 이제 12장 종상의 이 총격이에요. 말이 많죠. 예, 말이 많은 사주예요. 현대명리학적으로 해서 이거 종을 인정하네 안 하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철저 선생님은 종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종제격을 지난번 강의에서 하고 또 하나인가 둘 또 칠살격에 대해서 종살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 원문이 종에서 진짜를 얻는 것은 단지 논종, 종으로만 논하라. 이게 이제 적천수 원본이 언제 나왔냐면 명대에 나왔거든요. 명대에 나왔는데 이 종격을 어디서부터 푸냐면 제가 이제 오늘도 제 역평란에다 써놨어요. 또 논문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이 종격은 어디서 붙였냐? 연해자평에서부터예요. 연해자평에서 딱 두 가지예요. 종제, 종살. 우선 종살부터 하고요. 종제예요. 이 이론이 어디까지 나오냐? 자평진전까지 나와요. 심해점 선생이죠. 이 자평진전까지 나오던 걸 종살, 종제격을 확장을 한 게 이제 우리 철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확장한 부분을 제가 오늘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뭐예요? 종왕, 종강, 종기, 종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세라는 건 종합격도 포함돼요. 종합격 아시죠? 자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합격. 그런 게 있죠. 그러니 종신, 종격에도 뭐가 있냐? 길신과 흉신이 따로 있다. 이건 화자를 일반적으로 하면 이건 부사예요. 목과라고 하고요. 길과 흉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일반적으로 쓸 때 화평하다라고 해서 동사로 쓰죠. 서술어로. 자,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만, 자, 여기 보시죠. 임시화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던 종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종제격과 종살격. 그런데 1번 제가 알기 쉽게 1번을 붙여놨습니다. 이건 원문에는 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종합격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종합격이란 뭐냐? 사주에서 모두 비겁이 있어요. 그러면서 관살이 없어야 돼요. 반드시요. 왜냐면 비겁이 있을 때 관살이 있으면 종을 못 하잖아요. 그냥 비겁이 많다? 그러면 그냥 관살 쓰면 되잖아요. 용신을요. 그런데 아니다. 없다. 근데 인수가 조금 있어서 생한다 라고 하면 이건 왕이다. 왕이 극에다 달았으니 그 왕신을 따라야만 된다. 반드시 비겁이나 인수로 가야 된다. 만약 국 중에서 인수가 좀 가벼우면 식상운도 가도 좋다. 근데 많으면 안 돼요. 인수가 많으면 또 종간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관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 왕한 것을 범하는 것이니 흉화가 입지라 흉화가 반드시 서서 맞는다 이거예요. 앉아서도 아니고. 또 재성을 만나면 곧바로 뭐가 돼요? 분겁쟁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죽고 하나만 산다라는 거예요. 열 중에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합은 죽고 하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종강격. 인수가 많았어요. 사주의 인수가 첩첩한데 또 비겁이 또 첩첩해요. 그러나 종강과 종왕의 차이는 뭐냐? 재운이 들어오면 덮치냐 안 덮치냐예요. 이런 때는 또 인수가 강하면 식상 못 써요. 그냥 잡아먹으니까요. 일주는 반드시 당령할 것이니 절대 뭐가 없어야 된다. 하나도 재성과 관살지기가 하나의 털끝만큼도 없어야 되는 것이니 말해서 이인동심이라 누구와 누구 일주와 비겁과 인수 강지극이라 강한 것이 극하게 됐다. 저는 왕지극이요 강지극이라 가순 순한 것이 옳고 불가역
역하는 것은 안 된다. 거역하는 것은. 즉 순수하게 행해야 된다. 비고문으로. 그래야 기를 것이요. 인수운도 역시 아름답다. 식사운은 안 된다. 인수가 바로 그걸 충하고 극하고 해서 반드시 흉이 될 것이니 재성과 관사로는 뭐예요? 예, 그 강신을 건드려서 노하게 하니까 대흉이라라는 거예요. 그게 흉하다. 자, 종기격이에요. 자, 어떤 기운으로 있냐? 논하지 말라. 재관, 인수, 식상지류를 전부 논하지 말고 마치 기세가 목화로 있든지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면 되고요. 제 기세가 금수로 돼 있다. 그러면 금수로 가면 된다. 이거에 반대되면 반드시 흉하게 된다라고 해서 금수로 다 이루어졌는데 목화로 간다든지 목화로 이루어졌는데 금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종색격에 일주가 무근해요.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재관 식상이 병왕해요. 그러면 그냥 강약을 나누지 말아라. 그냥 세력을 따라라. 뿌리가 없으니까 일주에. 그래서 겁재나 인수의 생부 일주를 돕는 생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없어야 된다. 또 불능종일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신을 따를 수가 없으니 오직 그 화해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재관 식상 중에서 딱 봐서 어느 것이 유독 왕한가를 봐서 그 왕한 것을 왕한 세력을 따르면 되는 것이니 마치 삼자가 균중 이렇게 균정으로 있다 그러면 불분강약하다 그러면 그냥 재운으로 가면 화지 인통신 식상으로 가면 그걸 통하는 기운 조재관지세면 즉 길할 것이니 관살지운이 그 다음이요 식상지운이 또 그 다음이다. 만약 비겁이나 인수운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흉함이 있을 것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주에 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여러 번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이거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설하고는 또 이거 말을 교묘히 바꿨겠죠. 이는 설하고 흉까지 볼 건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밑에다 설하고 요걸 흉을 잔뜩 봐놨겠죠. 자, 이게 이제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인데 종제를 했어요. 첫 번째. 종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자, 종제니까 목이 일주겠죠. 토체예요. 그러니까 토체니까 목에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수용조에서 불용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를 따라라. 그럼 토부터 따르면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 토, 금 중에서 뭐를 쓰든지 쓰면 된다. 화에서 금까지 가니까 철저 선생은 여기까지 끝을 냈지만 이 뒤에도 괜찮다. 여기까지 뭐예요? 벼슬길이 올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주가 또 종제격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목이체예요. 그런데 금의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엄청 강하잖아요. 편제잖아요. 편제. 그런데 식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상 생제를 해주는 격이다. 이런 경우에는 목수로 흘러줘야 돼요. 그러나 화운은 지지로 들어와도 좋아요. 저 천간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병정화 이 천간으로 들어오면 수가 때려버려요. 이거 수가 있어서 물론 이 토가 있어서 좀 막아줄 수는 있겠네요. 좀 막아주긴 하네요. 그래서 황당까지 이르는 사람이에요. 종제격이에요. 자 오늘 하나 더 이제 종제격이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종제를 했으니까 종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제는 이게 하나 마지막이고요. 종간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2개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명조가 3개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편제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가 강해요. 이 금 쓰겠냐 이거야. 절대 뿌리가 없어 못 쓰겠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화극금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내려서 원문을 써야 되는데 쓸게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네요. 329. 여기 있네요. 병인 이모
예. 이건 뭐 인호 화국을 이루고 해서 병화 투출하고 해갖고 종제예요. 예, 종제격이에요. 간단히 설명하세요. 임수생은 맹춘. 예, 그래서 목당령했다. 또 화를 만나니 생하는 거예요. 화가 생을 만났다라고 해야 돼요. 주어는 화예요. 그러면 생하는 건 뭐예요? 목이겠죠. 일정 경금 임절. 네, 맞습니다. 병화 능력으로서 단지 그거를 단련시킬 수 있다. 예, 화를. 그래서 종제격이 진실하다. 수생목하고 목생화하니 숙이 유행을 해서 등가 발갑이라 사지시랑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참 뭐 할 말 없죠. 예. 이건 뭐 볼 거 없네요. 제가 몇 번이죠? 한번 배드리고 용신이 아이고 여기까지 쭉 흘러내요. 이 신대원 되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화가 막아줄 것도 같아요. 시랑이지만 자 329번이죠. 네, 용신 대운으로 흐르겠죠. 뭐 봅시다. 329번. 예, 오늘 제다 신약남을 어제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은 제다 신약이라도 대운이 잘 흘러줘서 부자예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인데 예, 부동산에 제 사무실에 들어다니는 사람인데 제다 신약인데도 대운이 잘 흘러줘서 건물이 두 채예요. 나한테 사주를 좀 봐달라고 해서 저보다 4살 어려요. 그래서 어제 사무실 갔더니 봐달라고 그래서 봐줬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뭐 집 두 채 가질만 하죠. 뭐. 네, 잠깐만요. 우선 329번이죠. 사례 명조. 제다 신약이라도 대운이 잘 흘러지면 집이 두 채는 갖고 있어요. 329번. 네. 예, 이렇게 해서 이 미터도 좋아요. 오미 화국을 이루고요. 예, 이 신혼되면 이게 이제 역국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또 6대운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병화는 들어와도 괜찮은데 일주가 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신금이 들어와서 분란은 좀 일으키겠죠. 지금 뭐 여기 들어오니까 사운은 좋으니까 지금 36이니까 괜찮겠죠. 지금. 이 세 운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병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운이 문제죠. 네, 이 사주는. 네.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네. 고법명리에서는 심여첨은 일간을 위주로 하여 원령을 첨가하여 격국론을 탄생시켰으며 임철조는 일간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일급자를 계량하여 일간이 약하면 부조를 하고 강하면 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 중화론이 탄생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종상장에서는 연해자평에 이어 자평진전까지 이어온 김영종살격과 김영종제격에 이어 적천수 천미를 증주한 철조님은 덧붙여 종왕격, 종강격, 종색격, 종기격을 추가하여 종격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저와 정단님의 개발한 오행체형론은 위의 국법명리학에서 중화론과 격국론을 종합하여 현대과학적으로 계량화하고 수치하였다는 것이 특징이고 아울러 이 이론을 통하여 현대인들이 미신이라고 여기는 명리학을 합리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명제를 가지고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설명하자면 지지는 4, 5, 인인으로 화둘, 목둘, 첨가로는 목둘, 화일, 하나, 목화세가 강한 것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두 강한 오행 중 화세가 더욱 강함을 알 수 있어 이를 극제하는 오행을 찾으니 일간 임수가 유일하므로 불용하고 다시 이를 생하는 금토용조를 찾으니 월간의 경금만 유일하게 있어 불용하고 오토오행은 부재불용하여 화오행을 찾으니 가장 강한 오행으로 있어 이를 용신을 하는 화체 화용조로 결정되었다. 이건 제가 조금 아까 쓴 게 아니라 옛날에 써놓은 거예요. 철조님은 일간에서 본 화오행은 재성이므로 이 명조는 종제격이라 설명했다. 심여첨의 자평진전 격국론을 정의는 생략하겠다. 왜? 이 종제격을 이미 인정하니까요. 예. 프로그램에서 보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종제격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봤으면 지난번 강의에 종제격을 3개를 했을 텐데
원문이 좀 길고 설명하는 게 많아서 두 개만 하고 끝났더니 오늘 보니까 종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종제격이 끝나는 거예요. 범종제격, 무릇 종제격이란 필요, 식상토수, 식상을 만나서 토수, 빼어나게 이렇게 빼어난 기운을 토해야 된다. 그러면 부단 공명이 현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생, 무, 대기도 흉재, 크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흉한 재앙이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 종제격이 가장 꺼리는 것은 비거분이다. 주중에서 만약 식상이 있다면 능히 그 비거분이 들어오면 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비겁을 생하고 화해서 재성을 생하해 주니 묘함이 있는데 만약 무식상토수, 식상에 토하는 기운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예, 서양이 난수, 글공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 비겁, 한번 비겁을 만나면 무생화지정, 아무런 생하고 화하는 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뭐가 있다. 기도 형상, 일어났다 엎드러졌다, 형했다 다쳤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종제격에서는 사주에 식상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종제격의 구시는 상시는 뭐냐? 식상이에요, 식상.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칠살격이에요. 오늘 칠살격 2개 하겠습니다. 결국 종살격이 나오는 거예요. 종살격이.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딱 맞겠네요. 자, 옷을 화국을 있어요. 그러니까 인옷술이 되겠죠. 여기 정화 있고요. 정임 한목을 한다고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참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운이 이게 지금 운 대운 좀 보세요.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수로 흐르고요. 수run이 좋아요. 무수run이 제일 좋고요. 이 병정화예요. 그 외에는 안 좋아요. 물론 들어와서 깨지니까 안 좋죠. 그런데도 기원악직은 당했는데 유일하게 향방에서 지연까지 됐다는 거 보면 난 이 사주 참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경생인호를 해서 지전 화국이에요. 인호술 화국 올려놓죠. 그래서 재생살왕, 재성이 생한다. 살을 생하니 절대 끊어졌다. 무, 일호, 털끝만큼도 생부지 도와주는 뜻이 없다. 월간임수는 경임합하 목을 하니 맞아요. 우, 종, 화세라. 화세를 따른다. 목이. 그래서 모두가 이루어졌다. 살과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당. 종상. 상을 따르는 것이 사진. 마치 이와 진실되니 향방에 올랐대요. 그리고 도지연, 지연까지 이제 올랐다는데 이거 윤회 정간 하면 이게 뭐냐면요. 이 정자는 뭐죠? 정화 정자가 아니라 이게 사람 정자입니다. 윤회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 집안 식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병원에 사판년도 참 일일이도 잘 보셨어요. 저 병원까지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절각이 돼서 뭐 조심을 쓰겠어요. 신운의 귀원악장, 아주 귀원악직, 무언가를 잘못 저질러 갖고 직업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천간으로 그냥 이렇게 오르고 이거 다 안 좋은데도 이 칠살격으로 해서 승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330번부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대운이 이게 좋지 않죠. 이 무술 대운이 이때가 제일 좋은 운이에요. 그리고 병정. 아마 이때 이제 끝났다고 했죠. 규원 압직을 듣죠. 신운에. 안 좋죠.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 명조와 아래 명조가 종간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종간격이 아니죠. 종간이라고 볼까요? 종살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관이 많으면 살니까. 종관이 아니죠. 종살이죠. 기명종살 이렇게 하죠. 이 명조는 권명의 음년생이라 대운이 여군으로 흐르기 때문에 종격 대운을 제대로 받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청가로라 정예화파 목이 되어 관행을 도와 중향방과 도지연원까지 한당 초년의 신축 경자우는 불매했을 것이고 청간으로 무기토는 한신에 불과하고 지지로 해술은 용신과 같고 오순대원의 청간으로 병정하는 용신이나 지지로 신유금은 구신이요 귀원악직한 명주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뭐 운이 잘 받쳐주질 않아요. 그리고 예, 이 사주가 칠살격이죠. 예, 위에도 칠살격이라고 해놨겠죠. 예, 맞습니다. 관도 많으면 살이 되죠. 예, 그리고 일주가 감당을 못하면 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아, 신사, 신축, 사축, 사유축 근국을 이루고 있네요. 예, 그래서 완전 칠살격이죠. 을목생호 계동이라 그래서 지전 근국을 이루니 간투 양신. 예, 그래서 종살 사진, 살을 따름이 진짜다. 진짜 어렵다. 무술운에, 예, 그래서 연등 갑지하고, 치신 한원, 한원에 딱 몸을 얹고, 정유병신에, 이거 이제 절각이 됐죠, 이것도요. 화절각, 이 금득지. 예,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사판연등, 배수를 계속 올렸어요. 을미운, 충파 근국을 해서, 목이 뿌리를 내리니, 불러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 6대0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또 해놨는데 우선 프로그램을 먼저 풀어보고 제가 뭐라고 그런 걸 보겠습니다. 331번이에요. 왜 안 뜨나요? 오호. 오호. 네. 인터넷이 좀 끊어졌네요. 네. 잠시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낼까요? 됐네요. 네. 연결이 없대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늘 강의는 그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할 수는 없고, 다음 331번서부터 하죠. 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